응선대원부 때 이제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저 서양에서부터 개화가 되기 시작할 때야. 그 밑에 봐봐라. 병인 양요가 나오는데 양이 뭐냐면 서양 세력이야. 서양 세력이 쳐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프랑스인데요. 병인 박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종교가 나왔었다. 천주교가 기본 사상이 뭐였노? 인간평등이라 했잖아. 그치? 양반들 좋아한다 했나 싫어한다 했나? 싫어한다. 그리고 또 제사를 안 지낸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천주교를 퍼뜨리고 다닌다고 했고 그 선교사들을 죽여버렸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부 다 프랑스 선교사가 다 죽고 있는 거라. 그러면 프랑스가 뭐야?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다고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그게 뭐야? 병인 양요. 어떻게 됐을까?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도망갑니다. 져서 도망가면서 그때 외교장각에 있는 도서라든지 문화재 다 훔쳐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지가 프랑스 국립박물관 이때 이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의 미자는 뭐냐면 미국이야. 미국이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다. 제너럴 셔먼은 미국 배야. 그 미국 배가 우리나라 와서 장사하자 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미국이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 어떻게 됐을까? 졌을까? 요즘 우리가 미국이랑 싸우면 어떻게 돼? 저요. 어제는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겼습니다. 어제연. 어제연 초등학교 때 했습니다. 어제연이다. 미국 언제 이겼다고? 어제 아이다이 어제연 때 우리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억해줘야 돼. 신미양요 이겼다 우리가. 봐봐. 프랑스 이겼어. 그 다음에 미국 이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응선대원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봐봐. 저기 쳐들어온다. 쳐들어오는데 우리한테 장사를 하자고 쳐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싸우지 않으려면 화해를 해야 돼. 근데 화해를 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거랑 마찬가지다. 야, 그러면 나라를 팔래 지금? 나라를 팔아먹을래?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싸워야 되겠다. 서양을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이 옆에 봐봐 뭐라고 적혀있노? 척화합이다. 배척한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나오는 척자는 다 배척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앞에 척사파 있었잖아. 싸움하자는 거 병자호란 때 있었지. 배척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응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보여주는 게 척합이야. 그러면 이게 잘한 일인 것 같아? 못한 일인 것 같아? 잘한 일.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프랑스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 뒤로 우리가 끝까지 근대화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결국은 근대화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응선대원군의 이 정책은 우리나라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나라의 근대화를 더디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까지만 우리가 훨씬 발달했잖아, 그지? 근데 일본이 메이주신을 통해서 자발적인 근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봐라 이렇게 하다가 개화를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끝까지 문을 안 열고 있은 게 아니고요.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뭐야? 강화도조약이죠. 강화도조약. 자, 강화도조약. 우리나라 바다 배, 일본 배가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었어. 그 배 이름이 뭐냐면 운요야. 그래서 우리가 비키는데 안 비키는 거라. 그래서 불 질러버렸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 지금 거기서 해안가 충양하고 있는 중인데 너가 우리 배를 불 질렀으니까 손해배상하라고 해. 어떻게 할까? 해줍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문을 열고 원하는 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뭔가 전쟁에서 지거나 이런 무슨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지? 그 조약이 강화도 조약인데 내용 봐봐. 요거 1조, 4조, 7조, 10조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약 봐봐라. 강화도 조약의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잖아. 조선은 자주국이래.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는 겁이 안 났어. 누가 겁났을까? 청이 겁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에 야 이런 거 있잖아. 현영이가 단독으로 하면은 한판 뜰 수 있겠는데 현영이가 전교 일진이랑 짱 친구야. 그러면 현영이를 괴롭힐 수 있겠나 너? 아니요. 야를 괴롭힌다는 건 일진한테 덤비겠다는 이야기다 이가.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청과 친하니까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은 청을 건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야 너거는 자주국이다. 이렇게 딱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드리는 것은 청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목적인 거야. 첫째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둘째 봐봐라. 4조. 동그라미치라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 그게 뭐냐면 원산, 인천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세 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문을 열어라. 이거야. 뭐 이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무래도 봐봐 장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드나들면 시비도 붙고 싸움도 붙잖아.
그런데 뭐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러면 봐, 10조 봐봐, 10조.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사건은 우리나라, 만약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어. 그럼 뭐 재판하면 뭐가 나오겠네, 이거?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나오겠지? 근데 뭐라고 됐어?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즉위가 심판하겠대. 그럼 우리랑 같은 벌을 줄까? 그렇죠. 이게 뭐라고?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요즘도 많이 쓰는 말이다. 자, 법을 외국 우리가 다스리는 법이 아닌 저거 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인 거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봐봐라. 조선국 해안을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청량하도록 허가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오겠다는 거야. 말이 돼 이게? 아니요. 지금만 해도 딴 나라 가려면 여권이나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겠대. 되나?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자. 7조와 10조. 7조와 10조를 보니까 또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평등하나? 아니요. 죄를 저거가 재판하겠다고 저 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오겠다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7조, 10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흥선대원군이 문을 막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거래 안 했잖아, 그지? 근데 거래를 한 최초의 조약이긴 한데 불평등 조약이 뭐라고? 강화도 조약. 누구랑 맺은 거라고? 일본. 그래서 조일수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봐봐라. 강화도 조약의 의와 한계를 쓰라면 의는 뭐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한계를 쓰라고 하면 불평등 조약이다. 각각 쓰라.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해찬. 자, 우리가 일본 가면은 최초의 조약이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의 의와 한계는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문을 열었다, 얘가. 최초로 문을 열은 나라가 일본이야. 그럼 문을 열었으니까 뭔가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본부가 뭐냐면 통틀어서 개화를 관리한다고 해서 뭐 통미기무화문이 개화를 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일본에서 배운 게 뭐냐면 벨기군, 신식군대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군대 생각해봐라. 꽃갱이 들고 막 이거 뭐 삽 들고 뭐 활 들고 이러고 있잖아. 일본은 뭐로 했어 너? 조초. 그래서 우리가 그 신기술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라고? 벨기군이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봐. 저 앞번에는 우리가 일본에 가르쳐주러 간 단체가 있어. 뭐지? 통신사가 갔어.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에 배우러 갑니다. 그게 뭐냐면 수신사. 적어라. 외국의 사절단 파견에 수신사를 적어라. 수신사. 일본의 수신사. 그 다음에 청에 대해서는 뭐가 가냐면 영선사가 갑니다. 영선사. 됐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자. 위정척사가 나오는데요. 위정. 바로 세운다. 척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지? 척. 배척한다. 자, 이때 우리나라 움직임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서 근대화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쪽과 아니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나누죠. 우리 것을 지키자는 쪽이 뭐라고? 위정척사 운동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앞에 나오는 누구랑 생각이 같지? 흥선대원군이랑 생각이 같죠. 그러면 개화파는 누구랑 생각이 같냐면 그거 있지. 나는 조선의 군모다. 명성황후가 개화파 쪽입니다. 그랬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벨기군을 만들고 신식군대 받아들이고 이런다는 자체는 개화를 했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지금 힘이 있나 없나 이제? 흥선대원군이 안 그래도 이거 아까 있었잖아. 후포제하고 경복궁 중건 때문에 힘을 좀 잃었지. 그래서 물러난 사이에 명성황후 세력이 집권을 하게 돼. 그럼 우리가 개화를 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싫은 사람이 누구? 자, 벨기군이 신식군대라 했잖아. 직업군인이야. 직업군인은 뭐를 주지? 월급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군대가 하나 있잖아. 90군대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신식군대가 만들었어. 그런데 월급을 두 개 다 줄 상황이 안 돼. 그럼 누구를 먼저 줄까? 신식군대를 먼저 주게 되겠지. 그럼 90군대가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았는 거야. 짜증나겠지? 사람이 제일 빡칠 때가 언제라고 했노? 먹을 것 같고 장난칠 때라 했지. 90군인한테 월급이 나왔는데 쌀이 나왔는데 반 이상이 썩은 거 내지는 모래가 섞여 있는 걸 받았는 거야. 그럼 어떻겠노? 빡치죠. 그래서 이 아들이 들고 일어난 게 뭐라고? 이모군란. 군인이 나를 일으켰다 해서 이모군란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갖고 봐봐. 이 이모군란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90군인이 대우를 못 받는 건 누구 때문이다? 명성황후다 이가. 그래서 가를 죽이러 들어가고 누가 다시 오는 게 좋겠노? 흥선대원군이 다시 오는 게 좋겠지? 그래서 궁굴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명성황후는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흥선대원군을 앉히려고 했는데 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에서 데리고 와버립니다. 자,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미리 납치해 가버려. 그러면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나라가 누구? 청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랑 손을 잡게 되겠노? 청이랑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봐봐. 이때까지 우리가 일본이랑 손을 잡아서 빨리빨리 뭘 하고 싶었는데 다시 청이랑 손을 잡아. 나 미쳐버리겠거든. 뭐 빨리빨리 좀 뭘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나라 빨리빨리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를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추 선생님. 갑신정변. 내 말하는 거 보니까 성질 급하겠지? 예. 뭐든지 오래 못 갑니다. 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3일 천하. 나이스. 급진개파들이 급진개파다. 근데 난 좀 지식인이야. 급진개파. 일단 김옥균 내 친구입니다. 3일 천하. 김옥균 나오지 그거다. 갑신정변 3일 천하 김옥균. 급진개파들이 일본과 손을 잡고 나는 일으켰으나 3일 만에 실패하면서 그 옆에 내용 봐봐라. 그렇지만 내가 그냥 하진 않았잖아. 나 좀 배운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 갑신정변의 내용 봐봐라.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한 근대적 정치개혁이야. 뭐가 나오냐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세우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단다. 와 좋은 말 아니야 이거. 양반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 그거 평등을 신분제 폐지를 처음으로 주장했잖아. 갑신정변에서 처음으로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신분 있나 없나? 없어진 거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내 동생 가보가 해냈습니다. 10년 뒤에 가보가. 가보기업 때 실제로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한 번 더 하고 가보 때 해서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야. 나 좀 큰일 했지 유찬. 그게 뭐라고? 갑신정변.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10년 뒤에 내가 방금 신분제 폐지 주장한다 했지? 네. 그럼 우리 앞에 천주교 나왔을 때 천주교가 뭐라 했노? 인간평등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인간평등을 주장하는 종교 뭐가 있었지? 동학, 서학에 반대한다고 해서 동학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동학의 교주를 어떻게 한다고 했노? 죽여버린다 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주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다. 우리의 교주의 신원을 회복해달라고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여기 일본군이 들어오는데 우리 정부가 손을 들어줘서 일본이랑 손잡았고 정부가 일치하는 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고부군의 조병갑이 갑질을 합니다. 조병갑, 갑질하는 조병갑이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쥐어 뜯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동학 신도들이 모여 있었어. 옆에 고부군수가 갑질을 해. 그래서 이 신도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고부군수를 습격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쫙 위로 치고 올라온다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정부를 항상 어떻게 한다 했노? 저기 저 홍경래에 나도 쳐들어올 때 우리가 가서 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 했노? 청에 도와달라고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동학 신도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일본 군대한테 청나라 군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그런데 이 청나라하고 일본은요 아까 그 이모군란 때 서로 체결이 돼 있었어. 내 때 갑신정변 때 서로 조약이 돼 있었습니다. 내가 나는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저지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텐진 조약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만일에 조선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사전 연락을 한다. 이걸 정해놨어.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청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청나라는 또 누구한테 연락했거든? 일본한테 나 지금 조선에 간다 하고 연락했어. 그러니까 일본이 뭐야 청이 다 먹을 것 같아갖고 일본도 오고 조선도 옵니다. 뭐 하려고? 우리나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동학농민군의 주 내용 조건은 뭐냐면 동학이잖아. 동학. 서양에 반대해서 놓은 게 동학이야. 그럼 이 아들은 뭐를 주장했겠노? 반외세. 외국 세력에 반대한다는 걸 주장한 거야. 그리고 반봉건, 옛날 거 따지는 거를 반대한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대. 어떻게 할까? 내가 외세에 반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 세력이 들어온대. 그래서 동학 신도들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자진 해산을 합니다. 자진 해산하면서 집으로 가. 운동을 끝내면 어디 가지 민규야? 집으로 가야죠. 동학농민 운동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집강소. 운동 끝나고 어디 간다고? 직강소. 동학농민운동에서 만든 직강소는 연락망이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 다음에 서로 연락할 일 있으면 우리 연락하자 하고 집으로 갔는데 지금 봐봐.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 일본 군대 들어왔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학농민운동 끝났어.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서로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먼저 했다가 한번 붙었네.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 그 전에까지 상황으로는 청이 이길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놓고서 이제는 누가 힘을 행사하게 되겠노? 일본이 행사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노? 동학농민운동은 끝나서 우리 집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왔대. 그래서 동학에서 다시 들고 일어났는 거야. 그랬는데 치고 올라가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넣는데 치고 올라갔어. 근데 녹두 장군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밑에 가봐라. 동학의 요구 조건 밑에 봐봅니다. 패전개혁안. 자, 탄간오리를 엄벌에 처할 것. 그러니까 나쁜 관리는 벌 주라. 자, 여기 중요하다. 노비 문서는 불태워 없애란다. 자, 노비를 없애란 말은 그 위에 나오는 말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노?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죠. 자,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이다 이가. 농민한테 제일 소중한 건 뭘까?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주라.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토지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동학 농민운동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봐. 외와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동학 농민운동이 반외세라고 했잖아. 자, 아까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사하면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일 말하는 사람은 갑신정변이야. 노비 문서 없애라. 외와 통하는 자는 벌 주라.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이야.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독립협회 각각의 조항에서 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키워드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됐나 이거? 외와 통하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동학 농민운동이 가능했던 거 나는 이걸 보고 기억합니다. 과부가 된 여성의 재가를 허락할 것. 자, 조선시대 첫날 밤에 과부가 돼도 혼자 살아야 된다 했잖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 과부의 재혼이 금지라고. 근데 양반들도 사실은 재혼하고 싶었을까 아이가? 네. 근데 양반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했다고? 동학 농민운동에서 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요구 조건을 내걸었거든. 됐나? 자, 근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거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누구 따라가게 된다고? 일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가보개혁이야. 가보개혁이다.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군국기무처고, 이 가보개혁은요 전체적으로 그 위에 나오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 조건을 좀 받아들인다 보면 된다. 밑에 가보 봐봐라. 자, 정치적으로는 왕실 사무와 국정을 분리하고 재정 일원화하고 사법기구와 행정을 분리하고 엄청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 옆에 사회적으로 봐봐.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고? 갑신에도 나오고 동학에도 나왔지? 그거 나오고요. 과부의 재혼 허용해준대 이제. 가보에서 아까 동학에서 요구했던 거를 가보에서 받아들여 줬어. 맞지? 그래서 가보에서는 위에 요구했던 조건을 좀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태양력 이것도 나오고. 자, 가보가 이렇게 1차 2차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의 의 봐봐. 뭐라고 적혀있노?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 근대적 개혁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보개혁을 통해서 양반 신분 이게 없어졌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시작된 결정적인 거는 요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일본 시킨 대로 가고 일본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전에까지 금내는 하나 누구였어? 청을 이제 이겼다 이가. 그러면 일본이 또 금내는 하나가 누구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그때 똑똑한 명성황후가 뭘 하냐면 러시아랑 손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러시아 사람 들어오게 하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근데 아까 그랬잖아. 일진이랑 손을 잡아버리면 가를 못 건드린다고 했지.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손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노? 러시아를 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뭐야? 을미사변. 미자를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름다운 미인이 명성황후가 죽은 일. 이게 옛서 미인이 명성황후가 죽은 게 뭐라고요? 을미사변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을미사변은 명성황후를 일본이 죽였다 이가. 왜 죽인다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죽인다고 했지. 그러면 결국은 일본이 무서워하는 나라가 누구라는 이야기야? 러시아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데는 어디로 가야 되겠노? 러시아로 가야 되겠지. 그럼 고종 임금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정치를 했어. 성선대원군. 자기가 좀 커서는 부인이 명성황후가 정치를 해. 근데 그런 부인이 지금 죽었어. 죽고 시체도 못 찾아. 그러면 무섭잖아. 뚫리지? 어디로 가야 되겠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다. 그게 뭐야? 관 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게 뭐라고? 관 파천. 그러면 생각해봐라.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는 뭐라 했노? 군주국이라고 얘기했다 얘가. 군이 무슨 구자야? 경사군. 아니, 임금군이야.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야. 근데 주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 러시아 공사관, 대사관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 주인이 있나 없나? 주인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 망해요. 도둑들죠.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제일 심할 때가 이때인 거죠.
아간파천 때. 그리고 아까 명성황후가 죽었다 아이가.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겠나 안 좋은 감정이겠나. 그렇지만 덤비지는 못한다 아이가. 그래서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를 내가 너를 좋게 바꿔줄게 하고 개혁을 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을미사변의 미가 뭐라고 했지? 아름다운 미인이 명성황후가 죽은 했지. 그 다음에 을미개혁은요 미용실 미자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 뭘로? 단발로. 그 전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긴발. 상투 틀고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잘라래. 그게 단발형 실시야. 그리고 태양력, 그다음에 종두법 이런 거 해줍니다.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 한자 시간을 뵐 때 신체 발부 수지부모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머리를 안 잘랐던 이유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이 있으면 자르지 않았던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상투를 잘라래. 어떨까? 아니에요. 안 하겠지? 네. 현영아, 네 목을 칠래? 머리를 자르래? 모르시네요. 머리 자르지? 네 목을 칠 거야? 야, 역시 양반이네. 현영아, 우리는 상담하자 그냥. 야는 지금 을미사변 때 의병이 돼서 뛰나왔습니다 이미. 유찬, 예. 니는 나라의 국모가 죽은 게 큰일이야. 너 엄마가 아픈 게 큰일이야. 저희 엄마 아픈. 아니 그러면 안 돼. 양반이라고 하면 나라의 국모가 죽었기 때문에 뛰나가야 돼. 니 아까 목을 자른다 했잖아. 그래서 을미사변과 을미사변이 뭐라고 했어? 명성황후 씨의 사건 때문에 의병이 돼서 한번 뛰나옵니다. 주로 그때는 누가 나오냐면 양반. 을미사변과 단발형 때문에 양반들이 뛰나옵니다. 그 나는 상놈들은 뭐 죽으니 그냥 머리 자르지 뭐. 그냥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남는 거야. 나는 그냥 머리카락 자를래. 니는 지금 유생이니까 양반이니까 의병이 돼서 뛰나갔습니다. 야는. 자, 그 다음에 임금은 지금 어디 가 있노? 러시아 공상관 가 있습니다. 이때 내랑 갑신정변을 같이 했던 서재필이 그때 실패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데 야는 미국에서 뭐를 보고 왔냐면 이미 의회 정치를 보고 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지금 고종 임금은 러시아 공상관 가 있고 나라는 개판이고 국민들은 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어떻게 알릴까? 신문. 전화. 그때 될까? 그래서 서재필이 뭐를 만듭니까?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백성들한테 알려야 돼. 뭘로 글자를 써야 되겠노? 한자로 한번 알아보겠나? 아니요. 그래서 한글로 만든 최초의 신문이 뭐라고요? 독립신문이다. 그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지금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 독립관. 자, 독립하려면 사람을 몇 명 모아야 되겠노? 많이 모아야 되겠지. 만민공동회. 만민이란 말은 진짜 만 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자, 독립협회에서 한 활동 내용 옆으로 가봅니다. 독립문, 독립관, 독립신문, 또 뭐?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 모여놓고 연설하는 거야. 그런 거를 했던 것이 어디라고? 독립협회다. 그럼 이제 독립협회도 요구 조건이 있었겠지. 옆으로 가봅니다. 헌의육조. 이게 독립협회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요. 저기 사조에 봐봐라. 사조. 서재필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라 했잖아. 그런데 사조에 보면 중대한 범죄는 공개 재판을 하고 피고가 죄를 자복한 뒤에 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생각해보면 의금부에서 가둬갖고 주리를 틀어라 이러고 뭐 죽고 이래 하잖아. 근데 그래 하지 말라고. 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저 위에 첫 번째 보면 외국과 조약을 맺을 경우에는 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하래. 그리고 마지막 때도 보면 의정부의 자문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래. 지금으로 치면 의회 개념이지 이게. 이거를 주장한 게 뭐라고? 헌의육조 독립협회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이렇게 의회 정치를 주장하니까 고종 임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들은 공화정을 주장하는구나. 내가 왕이 없는 정치를 주장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독립협회를 우리 손으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협회 활동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었잖아. 모여서 고종 임금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요. 고종 임금의 항궁을 요구합니다. 임금이 돌아오라고 해. 그러니까 고종 임금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래 가야 되겠어 하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진짜 내가 해보려고 하나 합니다. 그게 뭐야? 광무개혁이야. 광무개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나라 이름을 뭘로 만드냐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봐봐라. 대한제국의 제자는 무슨 제자일까? 황제. 자기가 황제가 된대. 왕을 넘어서는 황제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라. 그런데 우리가 앞에 봐봐라. 갑신정변, 가보, 을미개혁 대부분이 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광무개혁은 고종임금 스스로 좀 한 거긴 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진짜 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 민주주의 개념까지 아는데 의회 정치를 아는데 강력한 황제권을 주장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종임금의 이 정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본신참,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옆에 대한국 국제 내용 한번 봐봐라. 대한국 국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강무개혁 때 나온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라 돼 있노? 이번에 앞에는 우리가 조선이었잖아. 여기서부터는 대한국 대황제 이렇게 나온다 이가. 그리고 둘째 줄 봐봐. 3조 봐봐.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맞나? 군주권을 가진다. 또 문무관리 임명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광무개혁의 내용은 고종이 정말 큰 맘 먹고 잘해보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부터 많은 개혁이 나왔지만 신분제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다 아이가. 네. 토지제도 개혁 이런 거 나오긴 했지만 진짜 나라가 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 어디도 군대 이야기가 없었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지는 거 원했을까? 아니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군대 강해지는 거 원했을까? 아니요. 여기 광무개혁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내용 봐봐. 군사권 강화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양전산업, 지계, 토지, 이제 경제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요까지가 지금 오늘 할 건데요. 오늘 한 사건들의 쭉 스토리를 기억하고 각 사건의 결정적인 주장이 뭔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씩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한 거 하나만 보면 아까 유찬이 뭘로 뛰나가야 된다 했더니 의병이요. 의병으로 뛰나갑니다. 무슨 의병이야? 단발령과 머리 자르는 거 하고 명성황후 죽은 것 때문에 뛰나갔으니까 그걸 합하면 뭐라고 할까? 을미의병이 돼서 뛰쳐나가는 거죠. 아직까지 일반 백성들이 의병으로 나서진 않았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간이 되면 일반 백성들도 의병으로 뛰나가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나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